자,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73년생 남자분이신데 채무가 1억 1천만 원 내외 정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빌라는 대부분이 대출로 이루어진 순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빌라였습니다. 그 빌라 담보대출 제외하고 일반 신용대출만 1억 1천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일용직을 하시는데 급여가 200만 원 내외 정도 되셨고 배우자는 있으셨는데 자녀는 없으셨고요. 생활비 채무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이자 내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됐던 분입니다. 가족 간 이체 내역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내 부모님하고 또는 내가 내 배우자나 자식하고 형제하고 계속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자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개인회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내 배우자한테 3,600만 원을 이체해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내 계좌 내역을 열었는데 3,600만 원 이체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회생 할 때 법원에 계좌 이체 내역을 전부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 담당 재판부에서 이체 내역을 넘겨보다 보면 배우자한테 1,000만 원, 1,000만 원, 1,600만 원 합계 3,600만 원 이체한 게 있네 이렇게 금방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배우자에게 3,6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저 3,600만 원이 청산가치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36회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총액의 합계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3년 동안 3,6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제금이 3,600 이상이란 말은 36개월로 나누면 월 100만 원 이상 변제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내 가족하고 주고받은 저 3,600만 원 이체 내역이 청산가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변제금이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가족하고 이체한 내역이 있을 때는 그 이체한 내역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여러분들이 자기 계좌 내역을 한번 열어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하고 이체 내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형편이 힘들어지면 배우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을 수도 있는 거고 형제끼리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빌린 돈을 갚았던 건데 또는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뭐 물건으로 줘서 돈으로 나중에 갚아준 건데 그게 자금을 은닉한 거다, 자금을 숨긴 거다 이렇게 간주가 돼서 그 돈들이 전부 다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그만큼 변제금이 자꾸 높아지니까 개인회생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조금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지급한 돈이 생활비하라고 준 돈이다. 그 금액의 규모나 기간을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그 정도 금액이면 생활비로 쓸만한 돈이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지 않고 낮게 그대로 좋은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배우자한테 줬던 돈이 단기간에 거액을 지급해서 이건 제3자가 봤을 때 생활비로 보기에는 상당성을 초과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고 그만한 변제금을 낼 만한 월급이 없으면 기각이 되는 거죠. 다양한 변수는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자녀의 수나 그 사람의 생활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우자에게 준 돈이 생활비의 범위인지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건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좀 전에 설명한 채무자가 직접 받은 보전 권고인데 보시면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보다 더 많은데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준 이유가 있느냐. 배우자에게 줬던 돈 1,65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보전 권고가 나온 거죠. 1,65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변제금을 1,650만 원 더 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도박이나 유흥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우자한테 줬던 돈은 배우자가 전부 생활비에 쓴 것이다. 상당성 있는 생활비 범위에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고 그만큼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청산가치 같은 경우는 아까 1,650만 원 반영하라 했는데 그거는 반영 안 하고 생활비로 인정을 받아서 문제 안 삼고 넘어갔습니다. 저기 청산가치 1,000만 원은 그거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포함된 겁니다. 내가 병원비로 지불하는 돈이 있을 때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디스크 이런 거 있는 분들, 우울증 있는 분들 지속적인 병원비를 계속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인 생계비가 너무 적어서 병원 가기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세요.
내 월급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면 월 80만 원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고 내가 매달 약값 10만 원을 더 빼면 월 70만 원만 변제하면 되거든요. 저렇게 병원비 10만 원을 매달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추가 생계비라고 부릅니다. 내 1인 생계비 이외에 추가로 더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추가 생계비라고 부르는데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채무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병이 있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병원비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소명한 게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그 병원비를 일정 부분을 인정해서 변제금을 조금 더 깎아주고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저 추가 생계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내가 월세를 많이 낸다. 가족들이 많아서 큰 집이 필요해서 월세를 많이 낸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서 변제금을 낮추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매달 병원에 가는 사람은 의료비, 병원비 약값 들어가는 걸 이유로 변제금을 줄여달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경우에는 자식 양육 때문에 변제금을 낮추어 달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전에 설명한 채무자가 직접 보정 권고 받은 건데 저희가 처음에 월 20만 원 병원비가 든다고 주장했거든요. 원래 실제로는 월 10만 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빼는 김에 조금 더 빼보려고 월 20만 원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고 이 영수증 내역이나 지출 내역을 볼 때는 월 10만 원 쓰는 것 같으니까 1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나온 거고 그러면 10만 원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이분의 월 평균 생계비를 보시면 원래는 116만 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26만 원으로 돼 있죠. 추가 생계비 10만 원을 더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이 인가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 채무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6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24% 정도 변제율이 나왔네요. 채무의 24% 정도를 변제하고 76%를 탕감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결론을 내려드리면 채무자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 돈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가 되면 청산가치에 포함이 돼서 변제금이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생활비였다. 이렇게 소명을 잘 해줘야지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병원비나 주거비나 월세나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게 추가 생계비로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줘야지 그만큼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24% 정도 변제하고 76% 탕감받는 걸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내역을 열람해 봤을 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나 가족끼리 빌린 돈을 갚은 적이 있다거나 내가 월세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